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김지수님 사연인데요. 한나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사연에서 이제 상황극은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하고 한나님이 친구 역할 한번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큐.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넌 제3자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 그래도 너 친구잖아. 근데 이건 내 인생이잖아. 잘 살아. 아니, 뭔가 또 상황극이 맥락 없이 간 것 같지만 제가 뭔가 대사를 못 칠 것 같아갖고 네. 짧게 끝난 거니까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에 살고 있는 29살 직장인이고요. 친구에 대한 고민으로 사연 보내요. 절친이랑 사귀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친구의 남자친구, 뭐 친구의 여자친구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라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연애니까. 그냥 연애하고 있으니까 한번 음. 소개시켜 주는구나. 근데 오늘 사연은 결혼. 올해 초에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 주셨다고 하네요. 정말 좋아하는 제 친구라서 지켜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안 그래요. 친구는 가장사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성숙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을 항상 말해왔었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아마 친구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가 그렇지 않은 사람 같다라고 아마 사연자님이 한번 예상을 하신 게 아닐까. 추측 같은 거죠. 남자친구랑 연애한 지 10개월 정도 되는데 만나기 전까지는 친구에게 이야기만 들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죠. 처음 본 날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첫인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진짜 계속 꼬일 때가 있거든요. 알아갈수록 반대하고 싶어요. 잘해준다는 친구의 말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속 썩인 적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사연자님이 그래도 나름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 가지 뭔가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소한 건 둘째치고 말하는 습관, 그리고 욕하는 거, 하는 거, 여자 문제까지 이런저런 문제로 속 썩이는 적이 꽤 많더라고요. 이건 친구가 얘기해줬으니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땐 속상하죠, 솔직히. 엄청 속상하죠. 잘 만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맨날 싸우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로 속상하다면서 나한테 털어놓으니까.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빌린 것까지. 제가 봤었을 때는 말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속사정까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만 봤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님이 연애만 하면 말을 안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친구의 연애사에 터치 안 하고 싶었다는 건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니까 답답해지신다고 보내주셨고 만나는 기간과 제가 보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이야기를 더 들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남자친구의 영향을 받아 더욱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같아요. 내 친구가 자꾸 변해가. 뭔가 나는 변했다고 하는데 또 친구는 안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럼 나랑 또 싸우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상황극 한 것처럼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너는 삼자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근데 아까 하나님 연기 잘하시던데요. 감정을 제대로 넣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그때 충격이 좀 컸어요. 근데 나중에 남자친구랑 싸우고 화나서 그렇게 말했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다 보니 안 된대요. 아마 친구는 남자친구의 안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이제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반대인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걸 사람들에게 말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고 넘어가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4월에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줄 생각이라는데 말려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친구가 울면서 전화했던 날 헤어지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왜 말을 못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경우 제가 반대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사연 끝에 일단 한번 말을 못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딱 끝에 나온 말인데 친구야 나 너가 헤어졌으면 좋겠어 했는데 참으셨어. 그니까요. 그래서 사연자님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네. 친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결혼할 시기는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친구분은 뭘 보고 결혼을 하시는 걸까요? 결혼의 기준이 뭘까요? 아니, 말하는 습관, 욕하는 거, 화내는 거, 그다음 여자 문제랑 적은 돈인데 빌리기까지? 아니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아직 못 갚은 거 아닐까요? 돈은 아마 갚았을 것 같아요. 돈은 안 갚았었으면 더 싸웠겠죠. 이게 평소에는 잘해주다가 뭔가 화나는 상황과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면 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 제 전전 남자친구 아시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예.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가 이걸 뭐 가스라이팅까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평소에 잘해주게 되면 그때 한번 화내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죠. 민감하게 반응하죠. 나 이런 거는 진짜 나중에도 못 두고 볼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그래도 좋은 모습 있었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거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친구가 매일 싸우거나 매일 나쁜 행동하는 거라면 당연히 결혼 반대하는 거 맞죠. 근데 친구가 얘기할 때에도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얘기한 거니까 사연자님도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됐고 단점이 많이 부각됐지만 단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연자님이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제 스타일이 원래 남의 연애사에게 왈가불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말을 해드려야 될지 참. 일단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때 전전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 친구가 아주 완벽했어요. 아주 완벽했어. 얼굴, 성격부터, 집안부터 막 그런 거 다 괜찮았는데, 화낼 때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제가 맞을 것 같았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네. 깜짝 놀라게 되잖아. 놀라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좀 초연해지기도 하고, 더 좋았던 기억도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 사연자분의 친구분처럼 제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를 좋아하지만 제가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말리다가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참아주다가 제가 화병이 나서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내 마음 상태가 불안정해지기도 맞아요. 하고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아닌지가 판단을 잘 못하는 되는 상태가 상황. 맞아요. 된 거죠. 이럴 때는 3자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 3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연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나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헤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말보다 일단 뭐라고 해야 돼? 말을 조금 되게 유도리 있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도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나 지금 얘가 좋은데 얘 이런 점이 싫어, 얘가 이럴 때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헤어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어쨌든 간에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 사건을 말한 제 친구한테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진작에 헤어지라고 했는데 왜 안 헤어졌냐, 너는 항상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마다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 너무 지친다고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봤을 때 그때 한나님 마음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다 속 시원하게 말해줬었어요. 일단 충격을 먼저 1차적으로 받았고요. 그럼 사연자의 친구가 일단 충격을 받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충격을 받은 것도 제가 콩깍지가 깨어진 상태여야 충격을 받아요. 콩깍지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말이 들리지가 않거든요. 네. 그건 맞을 수 있겠네. 네. 저도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좋아했을 때는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지금 부정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마 그 친구분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냥 내 선택이 맞아. 약간 내 선택을 증명해주고 싶어.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세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쵸. 친구의 말이 귀에 쏙 안 들어온 건데 그쵸. 사연자님의 친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결혼할 마음까지 먹었더라면 뭐 단점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간과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전에 연애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연애에 영향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잘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쵸. 근데 제가 조금 그냥 보자면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는 몰라. 그러니까 눈이 없어진 거야. 사랑을 하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왜 그런지까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연자님이 진짜 제일 친한 친구라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쵸. 뭐 두 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이었었을 때 내 친구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스매싱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맞아요. 내가 스매싱 했는데도 이 친구가 자기의 선택을 했다라면 그거는 그 친구의 목인 거고 그쵸. 나의 목은 이 친구한테 스매싱, 등짝 스매싱 한번 해주는 게 나의 역할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친구 연애사를 반대할 때 잘 생각해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욕이라든지 말하는 습관들이 뭐 친구를 좀 하대한다거나 아니면 좀 친구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들었었을 때. 이게 진짜 바뀔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좋은 모습 100과 안 좋은 모습 1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헤어지는 이유가 잘 보면 안 좋은 모습 1에 해당돼서 다 헤어져. 그리고 이 친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남자인 친구, 이 친구를 케어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친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나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그 친구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습관과 그런 것들을 다 안고 결혼을 해서 사실 수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왜 그 친구를 케어해야 하죠? 내가 그 친구는 과연 친구분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살짝만 뒤집으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연자님 친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해 가려고 하는데 또 남자친구의 또 다른 좋은 모습에 푹 빠져서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세요. 친구랑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서 남자친구가 이런 모습 있으면 너가 나중에 결혼했었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은데 난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의 사랑보다 결혼이라는 거는 그 뒤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행복하지 않다고 친구가 느낀 거라면 저는 그 친구의 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친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던 거고 원래 소개시켜 줄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사람 참 나랑 잘 어울리는 거 맞아? 저는 그럼 결혼할 때 그렇게 소개시켜 주면 대부분 이렇게 끄덕였거든. 잘 어울려?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사회를 봐줄 수 있으면 사회도 봐준 적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무난하게 결혼까지 보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넘어야 될 허들이 많지 않을까. 사연자님 친구분이. 그쵸. 그리고 뭔가 이런 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제가 진짜 약간 제 모토 같은 말인데, 저는 처음에 하는 건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번, 3번 하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 이 남자친구분께서 말하는 거나 욕하는 거, 화내는 거 약간 이런 게 처음에 한 거면 실수일 수 있는데 2-3번 하는 거는 습관이고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산지 얼마 안 됐지만 느낀 거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생겼을 때도 막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아기가 나온다면 바뀔 거야. 이런 모습을 안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뭐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담배 피던 사람이 아기 생기면 안 피울 거야 그러는데 다른 데서 피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잘 못 바꿔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게 뭐 돈이라든지 뭐 우리가 원래 결혼할 때 보게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습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났었을 때 어떤 하는 태도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아마 소개를 시켜 주셨던 거면 사연자님의 친구분도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보게 됐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자친구가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 만났는데 또 욕을 하고 있어 친한 친구라고.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만 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만 잘 속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저는 뭐 사연자님의 친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까지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 근데 우리가 좀 부수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절친은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연애를 좀 하게 되면 네. 남자친구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 좀 보게 되나요? 친구는 친구의 네. 남자친구를 딱 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때. 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일단 쫙 스캔을 한번 하고 스캐너예요? 스캐닝이 이렇게 딱 돼요? 쓱 위에서 다리를 이렇게 쓱 안 보이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한번 이렇게 슬쩍슬쩍 보고 이제 친구랑 잘 어울리나 또 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솔직히 한 번 보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만나서 막 이렇게 내가 뭐 그 친구 남자친구 알아보겠다고 막 어떻게 뭐 탐정 사무소도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제일 잘 아는 친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랑 있을 때 친구 모습을 많이 봐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그 둘을 봤을 때 남자친구가 친구한테 한 행동이나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관점이군요. 그래요? 야,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그걸 토대로 봤을 때 만약에 대본이라고 치면 그 안에 있는 것만 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그 둘을 봤을 때 내가 가장 잘 아는 건 친구고 친구의 행동, 친구의 말투, 친구의 눈빛을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남자친구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이런 말을 했을 때 내 친구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정이라든지 에 이런 대답하는 네네네네네. 말에 그런 게 그쵸, 보이니까. 그쵸.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아요. 100%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는 대부분 그래도 예의 있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의나 좀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친구 행동을 더 보게 되죠. 저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이해가 돼요. 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부모님이 막 반대하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처음 본 건데 딱 그 대학 끝나자마자 딸을 불러서 얘 쟤는 안 돼. 그러면서 그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나이는 아닌데 가끔 그런 게 보여요. 근데 그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어떤? 직접적으로 말리진 않아요. 헤어져라. 영 아니다. 그런 것보다
이 사람 혹시 이런 사람 같은데? 라고 살짝씩 계속 흘리는 거야. 그 친구가 아니면 나한테 얘기해 줄 때, 뭐 남자친구 얘기를 해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줄 때, 그렇게 해야 나한테 소개해줬던 그 지인이라든지 뭐 친구가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 안 해주고 싶진 않은 게, 네. 저도 뭐 주변 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식 가서 본 적도 있고 친한 사이여도 소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상 안 될 때도 있고. 그쵸. 근데 소개 받았었을 때는 다 항상 좋았던 건데, 그런 게 신경이 쓰이면 내가 그냥 내 성격에는 좀 오래갈 것 같아서 그냥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좀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사연자님한테 한마디 하면서 우리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나님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거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친구분이 가정사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성숙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연자님도 바보가 아니니까 일단 그 상대방의 뭐 어떤 모습을 봤을 거고, 그리고 되게 저도 약간 비슷하게 친구가 제 연애에 간섭했을 때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 아니 내가 바본 줄 아나? 약간 이런 생각을 예, 왜 쟤는 나를 막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나님은 바보였군요. 예, 그래서 약간 조금 그때 기분이 조금 나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분이 만약에, 저는 말을 솔직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말을, 너 헤어져, 아니면 너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보다, 뭔가 아까 문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내가 내 경험상 아니면 내 주변 지인이 이런 성향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었을 때 약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감이 좋지 않아, 근데 너가 좀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니까 너의 의견도 존중한다.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좀 그 친구분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친구 사이도 멀어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내가 케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사연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친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잘 지켜서 뭐 아직까지 결혼식이 딱 잡힌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결혼식이 잡혀도 뭐 파혼했다라는 그런 커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친구랑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지난 방송부터 또 준비한 이런 사회 상담소의 새로운 코너, 뭔가요? 마법의 책이 있습니다. 마법의 책이요? 우리의 대답도 중요하겠지만 이 요염한 마법의 책이 또 고민에 대한 답을 알려주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뭐 한나님 오랜만에 오셨지만 네. 한번 펼쳐보시면 그 대답이 사연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펼쳐요? 그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나왔어요? 마음에 드는 대답이 거기 나왔나? 잠시만요. 저 생각 잠깐만 할게요. 대답이 왜요? 너무 애매한데요? 그냥 한번 읽어줘요. 그래. 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게 그러면 사연자님에 대한 답일까? 사연자님의 친구에 대한 답일까? 그러니까요. 근데 친구에 대한 대답이라면 선택에 대한 게 맞잖아. 그쵸.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친구한테 너 선택 계속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마칠게요. 오늘 짧게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했는데 지난주에 펼쳤을 때는 진짜 마쳤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본 거니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사연자님 또 그래도 고민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